(50대) 초반의 박민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어렵게 자수성가하여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수입을 꼬박꼬박 저축하며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의 동생이 갑작스레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큰 손실을 입었고 자금이 부족해 당장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형 돈만큼은 꼭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렇게 애원하는 탓에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민수 씨는 오랫동안 저축해온 노후 자금 중 일부를 꺼내 동생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반대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동생은 결국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 문제를 가족 모임에서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형제가 어려우면 돕는 것이 도리라고 말하며 동생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들은 민수 씨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으면 우리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둘째 동생은 형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형은 돈도 있고 안정적인데 우리야 형편이 다르잖아. 왜 혼자 다 가져야 돼? 라며 민수 씨를 비난했습니다. 민수 씨는 동생을 도운 것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셋째 동생은 민수 씨의 도움을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들먹이며 형이 동생들 사이에 차별하는 거 아니냐 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결국 형제들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민수 씨는 부모님과 대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부모님 역시 민수 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잘 되니까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부모님의 말은 민수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도운 선의가 왜곡되어 가족 간에 큰 벽을 만드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고 자신이 애써 모은 노후 자금도 원래 계획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내는 왜 나와 상의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했느냐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순간의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지지와 위안을 얻으며 때로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과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과 그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이 교훈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사랑을 지키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과 그 이유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재산과 돈 문제를 공유하지 말라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들으신 사례는 가족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55세의 서영훈 씨는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노후 자금을 모아왔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던 영훈 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남편과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더 이상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훈아, 내가 아니면 정말 갈 데가 없어. 아이들까지도 아직 독립하지 못해. 내가 책임지고 있고 정말 미치겠다. 애들 아빠도 제 정신이 아니야. 우리 가족 좀 도와줘. 집만 지킬 수 있으면 돼. 나중에 꼭 갚을게. 한 번만 살려줘. 영훈 씨는 평소 누나가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큰 금액을 대출받아 누나에게 빌려주었고 누나는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누나는 영훈 씨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영희 씨는 누나가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왜 나에게 돈을 빌려놓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영훈 씨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영훈 씨는 누나에게 연락해 따졌고 누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여행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간 거야 라며 화를 내게 되었고 실망감에 험한 말이 오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줄였고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영훈 씨는 누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몰랐고 금전 문제는 결국 둘 사이에 큰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위 두 사례는 가족 간의 돈 문제를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전적 도움은 단순히 선의에서 나온 결정일지라도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 간의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가깝고도 복잡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역할과 관계의 역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는 것은 의외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김재현 씨는 최근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형제들에게 털어놓으며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서는 치료를 권유했는데 좀 무섭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큰형은 너도 이제 늙었구나.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했어야지 라며 반쯤 농담 섞인 말로 치부했지만 그 말은 재현 씨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오빠가 아프다니 걱정이네. 근데 나는 요즘 애들 학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라며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습니다. 재현 씨는 자신이 기대했던 공감과 위로 대신 형제들로부터 무관심과 가벼운 반응만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재현 씨의 건강 문제를 가족 모임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며 재현이는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병도 병인데 멘탈 관리부터 해야 할 것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현 씨는 자신이 형제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결국 재현 씨는 형제들과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고 건강 문제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느낀 상처와 고립감은 가족 간의 신뢰에 큰 금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례로 김포에 사는 52세의 상현 씨는 조부모님이 남겨준 땅을 관리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산이었지만 상속 과정에서 사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현 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땅을 보존하고 싶었지만 몇몇 사촌들은 땅을 팔아 각자의 몫을 나눠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인 종민 씨는 이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너 혼자만 보존하려는 건 욕심 아니야? 라며 상현 씨를 압박했습니다. 상현 씨는 종민 씨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종민 씨는 가족 모임에서 상현 씨를 비난하며 내가 이 땅을 독차지하려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다른 사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상현 씨는 조부모님의 뜻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종민 씨는 땅의 매각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상현 씨는 조부모님의 유지를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결정이 가족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사촌들과 합의를 통해 땅의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 사례들은 가족 간의 재산 및 금전 문제를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를 시험하는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문제를 다룰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는 미묘한 차이에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곤 합니다. 금전적 도움이나 재산 분배와 같은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감정적으로 다뤄지기 쉽지만 이런 접근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통의 투명성 유지하기입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스럽게 처리하거나 일부만 알고 있는 상황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자문 구하기입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두의 입장 존중하기입니다. 재산 문제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반응 자제하기입니다. 순간적인 화나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간 거리를 존중하기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기대나 요구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문제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결정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신중함과 공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들은 가족 간의 재산 및 금전 문제를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산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를 시험하는 민감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문제를 다룰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세 번째 비밀은 배우자의 가족 정보를 쉽게 누설하지 말라입니다. 배우자의 가족 정보는 민감한 사안이며 이를 함부로 공유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48세의 진영 씨는 평소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의 가족과도 가깝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이 새언니네는 정말 부자라며 장인어른이 대단한 사업가라고 들었어. 라고 말을 꺼냈고 진영 씨는 이를 가볍게 받아치며 뭐 부자까진 아니지만 우리 쪽보단 여유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진영이네 저가가 그렇게 잘 산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진영 씨의 막내 동생은
그럼 오빠네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영 씨의 동생은 곧장 오빠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했고, 이로 인해 진영 씨의 아내와의 사이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진영 씨에게 왜 우리 가족의 일을 당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진영 씨는 그저 농담 삼아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영 씨의 형제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두 집안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45세의 상우 씨는 평소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던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형수님 가족은 요즘 어떤가요? 라고 물었고, 상우 씨는 별 생각 없이 장모님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최근 병원에 자주 다니고 계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걱정되긴 해. 이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듯 했지만 며칠 후 상우 씨의 장모님은 아파트 이웃으로부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상우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하며 띠에게 사위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가뜩이나 건강에 예민하신 분이시거든요. 내 건강 이야기가 왜 그렇게 퍼져나가니?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내는 상우 씨에게 왜 엄마의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어? 가족끼리라도 이런 건 신중해야 하지 않아? 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상우 씨는 그저 형제들에게 아무 악의 없이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었지만 이 일이 장모님과 배우자 모두에게 신뢰의 문제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상우 씨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했고, 아내와도 한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 정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먼저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합시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재정 상황이나 개인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경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주제가 민감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화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 갈등 방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가족 간 대화에서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필요하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배우자의 가족 정보는 배우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사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비밀, 관계를 지키는 3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재산과 돈 문제를 공유하지 말라. 두 번째 비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세 번째 비밀, 배우자의 가족 정보를 쉽게 누설하지 말라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3가지 교훈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지침입니다. 재산과 돈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며 자신의 약점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과 신뢰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 정보는 배우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가족 간의 관계에 의지하고 그것이 삶의 행복과 안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립심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와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교훈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 금전 문제를 겪은 적이 있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을 들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지혜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